지금 국제 금시장은 분명히 역사적인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온스당 500달러 선을 사상 처음으로 터치하며 금 가격은 더 이상 천천히 오르는 안전자산이 아닌 강력한 위기 신호를 반영하는 핵심 지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중 한때 525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시장은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은 단순한 투기적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자금이 공포에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점입니다. 올해 들어 금값 상승률은 이미 7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가장 가파른 연간 상승 속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승의 속도입니다. 금은 원래 완만하게 오르는 자산이지만 지금은 거의 위험 자산처럼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정상적인 경제 환경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위기 국면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배경의 핵심에는 지정학적 긴장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압박, 제재 강화, 중동과 남미 지역을 둘러싼 갈등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자산은 늘 같습니다. 달러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며 채권조차 아닙니다. 바로 금입니다. 금은 신용이 필요 없는 자산이며 국가의 재정이나 통화 정책과 무관하게 가치를 인정받는 최후의 안전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금이 가장 비싼 보험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은 사고가 나지 않으면 비싸 보이지만 사고가 터지는 순간 가장 싸게 느껴집니다. 지금 시장에서 금이 이처럼 빠르게 매수되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이미 글로벌 충격 가능성을 현실적인 위험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해지 차원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옮기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상승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를 가리지 않고 금 매수세가 동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과 국가 단위의 자금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은 이미 위기는 국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의 500달러 금 가격은 과장이 아니라 경고에 가깝습니다.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단순한 자극적인 문구가 아니라 현재 시장 심리를 그대로 반영한 표현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금 가격 급등을 단순히 위기가 있으니까 올랐다 라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공포가 단순한 심리를 넘어 실제 자금 이동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결이 다릅니다. 금은 늘 위기 때 오르는 자산이었지만 지금처럼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치솟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동시다발적 확대입니다. 한 지역의 충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겹치면서 금융시장은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 제재 강화, 에너지 수송로에 대한 위협은 모두 글로벌 물가와 성장률, 통화정책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기업 실적이나 금리 전망보다 자산의 생존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때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고 현금과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달러와 국채가 1차적인 피난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 부채 한도 문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달러와 국채에 대한 신뢰도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종 피난처로서의 금의 위상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공포의 질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단기 충격을 우려하는 공포가 아니라 구조적인 불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고 글로벌 질서 자체가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투자자들은 단기 트레이딩이 아닌 장기 보유 관점에서 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을 더 단단하게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시장을 보면 금 선물뿐 아니라 실물 금, ETF, 중앙은행의 매입까지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기적 자금만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개인, 기관, 국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가격은 생각보다 훨씬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번 국면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금이 오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은과 동까지
동시에 폭등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특히 은 가격은 올해 들어 상승률이 150%에 달하며 금의 수익률을 압도하고 있고 동 역시 톤당 12.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 고점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기나 일시적 수급 문제가 아니라 금과는 다른 차원의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먼저 은을 살펴보겠습니다. 은은 전통적으로 금과 함께 움직이는 귀금속이지만 동시에 대표적인 산업금속입니다. 최근 은 가격 급등의 배경에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뿐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산업 수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반도체,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이르기까지 은은 전력 효율과 전도성이 중요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특히 각국이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면서 은의 실수요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공급 측면의 제약도 겹쳤습니다. 주요은 생산국들의 광산, 가동 차질, 환경 규제 강화, 채굴 비용 상승은 공급 확대를 쉽게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니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은 금보다 레버리지가 큰 안전자산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자금이 빠르게 몰리고 있습니다. 동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은 경기 민감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지금은 단순한 경기 논리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송전망, 데이터 센터 확충의 필수적인 핵심 금속이 바로 동입니다. 여기에 주요 생산국의 광산 차질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치면서 공급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 가격은 안전자산적 성격과 전략자산적 성격을 동시에 띠게 되었습니다. 금, 은, 동이 동시에 급등하는 현상을 이해하려면 지정학적 요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시장의 밑바닥을 지탱하고 있는 또 하나의 축은 바로 통화 환경과 자금 흐름의 변화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시장은 이미 다음 국면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통화 정책을 보겠습니다. 연준은 긴축의 끝자락에 와 있지만 물가 안정과 경기 둔화 사이에서 명확한 출구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가 장기화될수록 금융 시스템의 부담은 커지고 이는 곧 정책 전환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더라도 결국 방향은 완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는 실질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만들어내며 금과 같은 무이자 자산의 매력을 상대적으로 높입니다. 달러에 대한 인식 변화도 중요합니다. 과거 위기 국면에서는 달러 강세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 국가 부채 누증, 정치적 갈등은 달러의 절대적 안전성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자금은 달러 보유를 줄이고 금을 포함한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탈달러화 흐름이 점진적이지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각국 중앙은행의 움직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앙은행들은 기록적인 규모로 금을 매입해왔고 이 흐름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금 매입은 단기 수익을 노린 투자가 아닙니다. 이는 통화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불신과 장기 리스크 관리 차원의 선택입니다. 이런 매입은 시장에서 하방을 지지하는 바닥 수요로 작용하며 가격 변동성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ETF를 통한 자금 유입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기관 자금이 동시에 유입되면서 금속 시장은 더 이상 소수의 투기 세력이 좌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금 ETF는 실물 금 수요를 직접적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어 가격 상승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금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한국 시장에서는 다소 독특한 투자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한 이른바 금테크입니다. 국제 금값과 국내 금값이 동시에 치솟자 일부 투자자들은 어떻게든 매입 단가를 낮추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든 온누리 상품권이 투자 수단으로 변형된 것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금테크의 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상품권을 일정 할인율로 구매한 뒤 귀금속 소매업으로 등록된 금은방에서 금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할인율이 50% 수준일 경우 이론적으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금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명절이나 정책 변화로
할인율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더해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특히 국내 금값이 한 돈당 90만 원을 넘어 100만 원 시대를 눈앞에 두자 조금이라도 싸게 사야 한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누리 상품권 금테크는 단순한 생활형 소비수단이 아니라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 전략처럼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활용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시장 전체의 흐름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본래 사용처와 규모가 제한된 정책 수단입니다. 모든 금은방에서 사용 가능한 것도 아니며 대량 매입이 가능한 구조도 아닙니다. 또한 상품권 구매와 사용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수익이 실제 수익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이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그만큼 크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다 보니 정상적인 매입 방식으로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우회적인 방법까지 찾게 된 것입니다. 이는 현재 금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을 넘어 대중의 체감 영역까지 깊숙이 들어왔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한 금테크가 화제가 되면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국내 금값 급등의 한 원인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시장 데이터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이 현상이 금값의 방향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온누리 상품권 금테크는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틈새 전략에 가깝습니다. 우선 규모의 문제입니다. 국내 금시장 전체 거래 규모와 비교했을 때 온누리 상품권을 통한 금 거래 비중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이 방식이 전체 금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 0.4%에서 많아야 4%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명절 기간처럼 사용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도 비중은 2%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구조적으로 시장 가격을 밀어올릴 만큼의 자금이 유입되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정책적인 제약도 분명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본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용처와 한도가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이미 정부는 연매출 30억 원 이상 대형 가맹점을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할인율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지속적인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기에는 큰 제약 요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도 중요합니다. 금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는 개인 투자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자금, 중앙은행의 매입, ETF 수요 등 거대한 흐름이 가격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금테크는 이러한 메이저 수급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단기적인 수요 변동을 만들 수는 있지만 중장기 추세를 바꾸는 힘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현상이 주는 진짜 의미는 심리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책 상품까지 동원해 금을 사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금 시장에 대한 불안과 기대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커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강한 상승 흐름에 대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그 여파는 이제 한국 사회의 일상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금 가격은 한 돈당 93만 원을 넘어섰고 100만 원 돌파는 더 이상 가정이 아닌 시간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가격대가 현실이 되면서 금은 투자 자산을 넘어 생활 체감 물가의 일부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전통적인 소비 문화에서 나타납니다. 돌잔치나 결혼식에서 금반지와 금목걸이는 오랫동안 대표적인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반지 한 돈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금이 일상적인 선물의 영역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가정에서는 반돈이나 디자인을 단순화한 제품으로 대체하거나 현금이나 다른 형태의 선물을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의 변화는 금은방 현장에서도 감지됩니다. 과거에는 실수요 중심의 구매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가격 조정을 기다리며 관망하는 소비자와 반대로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사려는 투자 성향의 고객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시장은 뚜렷한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는 부담을 느끼고 물러서고 투자 목적의 수요는 오히려 강화되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금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안정적인 장기 자산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면 지금은 지금 사지 않으면 더 비싸질 수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산 가격이 생활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시장의 관심과 참여도는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면일수록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금값이 높아질수록 변동성 또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은 향후 조정 국면에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금값을 단순히 비싸다 혹은 싸다로 판단하기보다는 생활과 투자 사이에서 금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금값 상승 흐름은 2026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이 정말 늦지 않은 시점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수의 글로벌 금융기관과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승세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국제 금값이 향후 온스당 50달러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금 ETF를 통한 자금 유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달러 약세 흐름과 글로벌 통화량 확대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금의 우호적인 환경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국제 금값이 추가 상승할 경우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한 돈당 100만 원을 넘어 110만 원 이상까지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금 ETF와 실물 금 투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참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이는 금이 단순한 방어 자산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산 배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경고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재 금의 상대 강도 지수, 즉 RSI는 과매수 구간으로 평가받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기관은 주식과 금이 동시에 과열되는 현상을 이중 버블로 규정하며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금값의 방향성보다 변동성입니다. 상승 추세 속에서도 급격한 조정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해소될 경우 시장의 기대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금 가격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까지 금값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금 시장은 단순히 오를 것이다 라는 판단만으로 접근하기에는 복잡한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금은 여전히 위기의 신호이자 기회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냉정한 전략과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